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 왈라팝을 우리 돈 8,500억 원에 인수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큰 기대를 내비치지 않는 모습입니다. 앞서 3년 전 인수한 미국 중고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도 아쉬운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커머스 사업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네이버의 AI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홍 기자, 이 네이버가 이번에 인수한 이 왈라팝, 이게 유럽판 당근마켓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스페인 최대 C2C 업체인데 네.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의 당근마켓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이버가 이 왈라팝의 지분을 지난 2021년부터 투자를 해왔었는데 2021년과 2013년에 각각 1,500억 또 1,000억 원을 투입해서 왈라팝의 지분을 29.5% 확보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남은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겁니다. 네. 이번에 투입한 돈이 3억 7,700만 유로,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인데 총 인수 금액이 이제 우리 돈 한 8,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. 왈라팝은 2013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도 진출했습니다. 일단 네이버는 소비자 거래 플랫폼으로 한국의 크림 또 미국의 포시마크를 갖고 있고 2023년 10월에는 일본의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소다에 약 1,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. 또 소다뿐 아니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으로 영역을 넓힌 겁니다. 네, 비슷한 인수를 이미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. 방금 홍 기자가 얘기한 이 포시마크 미국에.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인수가 잘한 결정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포시마크 인수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가 네. 2022년 10월에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당시에는 이제 100% 지분을 16억 달러를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최종 인수는 2023년 1월에 마무리가 됐고 계약 규모는 조금 줄어서 13억 1천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. 포시마크와 왈라팝의 인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인수 규모는 포시마크가 우리 돈으로 1조 약 7천억 원, 또 왈라팝이 8,500억 원으로 한 2배 정도 포시마크가 비쌉니다. 그리고 이제 포시마크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인수 당시에 1,840만 명이었고 왈라팝은 1,900만 명입니다. 우리나라의 당근 마켓이 한창 이제 좋을 때가 2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대략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또 실적은 이제 포시마크는 매출이 4,800억 원, 하지만 왈라팝은 매출이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.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인데 당근 마켓이 이제 매출이 1,900억 원이니까 포시마크가 아니라 왈라팝과 약간 비슷한 매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지금 포시마크가 3배 이상 매출은 크지만 둘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당시 인수 금액 당시 이제 첫 발표 당시에도 이제 포시마크는 좀 비싸게 샀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죠. 일단 왈라팝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총 매출액 규모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과거 이제 코로나 직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이 사업 영역으로만 좀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의 중고거래 시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게 된 상황 아닌 거예요?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? 이런 측면에서 보면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네이버는 이 C2C 플랫폼을 글로벌 전 영역에 좀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왈라팝 같은 경우는 30% 지분을 갖고 있던 단순한 투자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경영권을 인수해서 본격적인 협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검색이나 광고, 결제 등 네이버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용해서 유럽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또 최근 2년 동안 AI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커머스 시장에서도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익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뿐만 아니라 포시마크나 소다 또 왈라팝 같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을 하나로 묶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네이버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중고나 리셀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을 해서 리셀 플랫폼의 아마존이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오는 8일 금요일이죠. 컨퍼런스 콜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인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소식에도 시장에서는 네이버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증권가 평가는 좀 어때요?
네, 증권가에서도 과거 포시마크와 좀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방향은 옳지만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포시마크 인수 당시에는 2거래일간 무려 20%나 하락을 했습니다. 당시 네이버는 가용 현금이 3조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포시마크 인수에만 1조 7천억 원을 쓰면서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왈라팝도 지금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일단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현금이 5조 원 가까이 되고 이번에 70% 지분을 추가로 인수한 규모는 6천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네이버는 이번 왈라팝 인수와 함께 약 3,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네. 이 자사주 소각 소식이 주가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행히도 일단 포시마크가 약 1,000억 원 적자에서 최근에 좀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들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한편 네이버는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매년 1%씩 3년간 소각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네이버의 왈라팝 인수 효과에 대해서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